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대 경제, 사회, 문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4회 기출 문제네요. 밑줄군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국가의 고분 벽화는 도읍이었던 지안과 평양 일대 주로 남아있는데 게임 끝났죠 여러분? 지안, 지반이라고도 하죠. 평양이 도읍이었던 나라는 고구려네요, 고구려. 따라서 이 문제는 고구려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문제에 보니까 왼쪽에 춤추고 있는 무용도, 오른쪽에는 사냥하고 있는 수렵도가 보이네요. 아하, 이거 무용청 벽화네. 고구려 무용청 벽화. 이제 보기 지문 1번 보겠습니다. 어떤 귀족 같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데 그러네. 하의는 되게 작게 그렸고 앞에 그러네. 장대도 타고 뭐 저글링도 하고 이거 고구려 수산리 고분의 교회도네요. 교회도. 2번은 그렇죠. 주인 같은 사람이 앉아있고 하인이 무언가를 뭐 대접하고 있고 왼쪽에는 손님 같은 사람 보이고 이거 문제 지문에 나온 무용총에 있는 또 다른 유명한 그림 접객도. 3번은요. 강서대묘의 사신도 중에서도 북쪽의 방위신인 현무도네요. 현무도. 4번은 씨름하고 있네요. 각저총 씨름도. 1번, 2번, 3번, 4번 몽땅 고구려 벽화네요. 5번은 이거 처음 보는데? 뭐 1, 2, 3, 4가 다 고구려 벽화인데. 정답은 5번. 이거 여러분 고려 말 조선 초에 유명한 신하였던 박익의 무덤. 조선이 개국하자마자 사망하게 되는데 이 엄밀히 따지면 조선 초의 무덤이죠. 박익의 무덤에 남아있는 벽화.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러면 고구려의 문화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구려의 궁성은 평양에 있는 안악궁.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서 최대 규모의 궁성. 자, 고분과 벽화를 보면 고구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피라미드와 같은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졌다. 벽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이 사진에 보이는 장군총. 고구려 후기에는요. 굴식 돌방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벽면에 벽화를 남겼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용총, 각저총, 강서대묘, 수산리 고분. 와, 우리 문제에서 본 다 그 그림들 이 고분에서 나온 것들이네요. 문제 통해서 이 고구려의 벽화들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불상 하나만 기억합시다.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 부처님 서 있으니까 열애입상이고 광배, 불꽃 모양의 광배가 있는데 그 뒤에 그렇죠. 연가 7년으로 시작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름이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 고구려 불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교육기관은 최고 교육기관으로 태학이 있었고 이건 언제 만들어졌다? 소선이망 때. 또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던 경당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역사서 마지막으로 좀 기억합시다. 우리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유기백권을 새롭게 요약해서 신집 5권을 만들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56회 기출 문제네요. 밑줄군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녕, 나는 지금 왕사터에 와 있어. 이곳은 금은동으로 만든 사리개가 출토돼 유명해졌지. 사리개 표면에는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이 지역에는 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왕이 새롭게 도읍으로 정한 지역은 사비, 즉 지금의 부여지역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부여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1번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2번 능산리 고분군 이것도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 3번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인데요. 아이구야, 얘는 부여가 아니라 논산에 있는 것. 따라서 정답은 3번. 4번 관북리 유적. 이거 부여에 있죠. 부여에 있는 사비시대 왕궁터. 5번 부소산성. 이것도
부여에 있습니다. 관북리 유적 바로 뒤에 있는 궁성의 배우산성, 부여, 부소산성.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백제 문화 관련된 핵심 출제 포인트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궁성과 고분 함께 볼게요. 우선 처음 수도로 삼았던 데가 한성, 따라서 하남 위례성이 궁성이었고, 이 한성 시대에는 돌무지 무덤을 주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석촌동 고분군. 자, 그 다음으로 수도를 옮긴 게 웅진이죠. 웅진에서 궁성 역할을 했던 게 공산성. 웅진 시대에는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을 같이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그렇죠. 중국식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 자, 그 무령왕릉 왼쪽에 보이는 어떤 동물 모양의 이 돌 조각상은 그렇죠. 무령왕릉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같이 부장한 진묘수. 자, 다음으로는 사비시대 부여죠. 부여. 부여의 궁성은 관북리 유적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배후산성으로서 부소산성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비시대에는 주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분군은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자, 이제 백제의 탑 좀 보겠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어딨다? 익산에. 이게 현존 최고의 석탑, 무왕 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게 백제가 멸망할 때 당나라군 총사령관이었던 소정방이요, 이 탑신부 1층 탑신부에다가 자기 업적 백제를 어떻게 평정했는지 새겨놔서 이걸 평제탑이라는 별명도 있다. 그 다음에 볼 건 백제의 불상 하나 좀 기억합시다. 서산 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 백제의 미소라고도 알려져 있는 가운데 부처님의 이 표정이 참 기기묘묘하죠. 요거 하나 좀 기억을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제의 공예품 중에서 백제 금동대향로,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이 백제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서 그렇죠. 가운데 요 도토리 모양, 여기가 사실은 복례산을 조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복례산이면 신선들이 사는 곳, 도교의 영향을 받았군.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칠지도 하나 기억합시다.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 전성기죠. 일본 왕에게 하사해준 칼.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48회 기출문제네요. 가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108호분 발굴조사 설명회 현장입니다. 여러분 게임 끝났죠?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나왔네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갖고 있던 나라는 금관가야. 따라서 가나라는 그렇죠. 금관가야 아니면 뭐 전체 가야겠네요. 가야. 따라서 가야의 문화유산 옳은 것 찾아라. 1번 요거는 산 모양이 볼록볼록 보이네요. 백제 산수무늬 벽돌 산수문전. 2번은 방금 전 문제에 나온 4세기 근초고왕 때 일왕에게 하사한 칼 칠지도 백제 거네요. 3번 판가보시네. 그러네. 가야는 일찍이 철이 풍부하게 나서 철기 문화가 발달. 그래서 가야를 대표하는 유물 가야의 판가봇.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은 우리 좀 전에 봤죠. 무령왕릉에서 나온 진묘수. 5번은 요거는 발해 정해공주묘에서 발굴된 돌사자상. 발해 거네요. 발해.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의 문화 관련된 핵심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관가야는 어디 있었다? 경상남도 김해. 따라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대표적인 유적지. 대가야는 경상북도 고령 지방에, 따라서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 대표적인 대가야의 유적지. 그 다음에 아라가야는 경남 함안 지역에 있었는데 대표적인 유적지가 함안의 마리산 고분군. 자, 그 다음에 가야에서도 금관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대가야, 즉 고령 지역에서 이 금관이 출토되는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의 금관하고는 약간 형태가 다르니까 사진 한번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가야는 일찍이 철이 풍부해서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대표적인 가야의 유물이 판가봇,
문제에 나왔죠. 잘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야 하면 또 토기가 유명합니다. 특히 경질토기,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낸 토기예요. 이게 일본 토기 발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일본 스에키 토기 제작에 큰 영향을 준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45회 기출 문제네요. 밑줄군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전라남도 화순군 쌍봉사에 있는 국보 제57호 철감선사 승탑입니다. 승려의 사례를 봉헌하는 승탑은 이 종파가 수용된 이후 9세기부터 유행하였습니다. 이 종파는 도의선사가 가지산문을 개창한 이래 구산선문을 형성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산선문으로 유명한 종파는 선종이네요. 선종. 그러네. 선종은 통일 전후에 들어와서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때 이 신라 하대로 지칭되기도 하는 9세기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럼 선종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1번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이건 동학에 대한 설명이고. 2번 단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거는 1909년 민족 종교로서 탄생한 대종교에 대한 설명이고. 3번 대성전을 세워 옛 성현에 제사를 지냈다. 대성전은 어디에 만들어진다? 향교나 성균관. 아하, 이건 조선시대 유교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4번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이게 선종에 대한 옳은 설명.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이 5번도 동학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신라와 통일신라의 문화에 관련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분부터 좀 보자면 통일 전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도굴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게 금관이 나온 금관총, 천마도가 나온 천마총 등. 통일 이후에는요, 화장이 유행하였고 또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드는 게 유행하였고, 이 신라와 통일신라의 사찰 한번 볼까요? 통일 전 우리 진흥왕 때 만들어진 황룡사가 있고, 통일 이후에 경도왕 때 공사가 시작된 불국사, 석굴암 등이 있다. 석굴암 하면 또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불상인 석굴암 본존불 같이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탑을 볼까요? 통일 전인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황룡사 구충목탑이 유명하고, 또 통일 이후에 만들어진 불국사에 세워진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는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또 이 안에서 여러분 66년도에 해체 보건공사 와중에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발견되었다.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자, 그 다음에 이 석가탑 맞은편에는 다보탑이 세워져 있다. 이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다보탑이죠. 자, 그 다음에 신라와 통일신라 관련해서는 우리 동종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성덕왕 때 만들어진 지금 있는 동종 중에서 제일 오래된 현존 최고의 동종 상원사 동종, 그 다음에 종 중에 제일 유명한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도 기억 좀 해주셔야 되고, 신라하면 금성무도 중요합니다. 진흥왕 때 단양적성비, 또 북한산 창녕 황초령 마원령에 세워진 진흥왕 순수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지증왕 때 만들어진 현존 최고의 신라비인 포항 중성립이 같은 지증왕대인 포항 냉수립비도 기억하시고, 법흥왕대 비석인 울진 봉평비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용이 특이하죠. 화랑 두 명이 3년 안에 유교 경전을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떼자라는 자기들의 맹세를 기록해 놓은 임신서기석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문제에서 봤듯이 신라 하대에는 승탑과 탑비의 건립이 유행하였다. 왜? 신라 하대인 9세기 때 선종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선종은 스승과 제자 관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승님이 입적하시면 스승님의 무덤을 열심히 만드는데, 그게 스승의 묘탑인 승탑이고, 이 승탑에는 어떤 기록물을 남길 수가 없어서 승탑을 만들면서 옆에다가 스승님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을 세우는데, 그게 탑비. 그래서 신라 하대의
승탑과 탑비의 건립이 유행했다.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 승탑 문제에 나온 화순, 쌍봉사, 절감선사 승탑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5의 기출문제네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의 오경 중 하나인 동경 용원부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여러분 게임 끝났죠? 동경 보이네요. 중경, 상경, 동경, 서경, 남경의 오경 체제, 지방 통치 체제가 5경, 15부, 62주인 이 나라는 발해네요. 발해. 따라서 발해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왜 칠지도를 만들어 보냈다? 이건 백제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이군육위의 군사조직을 운영하였다. 이건 고려에 대한 설명이고 3번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3번 정답. 4번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광평성은 그렇죠.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가 이름이 바뀌어서 마진이 되고 마진이 다시 한번 이름이 바뀌어서 태봉이 되는데 태봉의 최고 관부 광평성. 이건 태봉에 대한 설명이고 5번 구주오서경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이건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의 문화 핵심 출제 포인트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고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정해공주묘. 우선 형식은 굴식 돌방무덤인데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모지림 천장을 갖고 있고 여기서 돌사자상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에 정해공주의 동생인 정효공주묘. 이거는 특이하게도 중국식, 즉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고 벽화도 있었다. 이 발해의 정해공주묘, 정효공주묘 구분해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발해를 대표하는 탑, 이게 중국식 벽돌탑인데 영광탑 하나 좀 사진 좀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도 나왔죠. 발해를 대표하는 불상 이불병좌상.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네. 그래서 이름이 이불병좌상.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그 다음에 발해 또 석등이 유명합니다. 발해 석등 6m의 대형 석등이다. 그 다음에 문제도 나왔지만 발해의 교역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국 쪽으로 가는 영주도, 조공도 등이 있었고 신라로 가는 신라도,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거란으로 가는 거란도도 있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네 번째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